이게 결국 나왔습니다. 유동규를 죽여야 된다. 김만배는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선거에 졌네. 이재명이가. 이재명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게 결국 나왔습니다. 우리 엄튜브 독자 가운데 한 분이신 백광현 대표가, 백광현 씨가 오늘 또 하나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 2탄이에요. 오늘 2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슨 녹취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교감. 대통령은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개딸들 일부가, 그래서 이재명하고 상관없잖아. 야, 이재명 나왔어? 없잖아. 이재명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늘 그래서 백광현 씨가 이 녹취를 딱 틉니다. 바로 이재명, 이 이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동규를 죽여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유동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지. 설정하고 너하고 나하고. 그리고 너는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꼭두각시로 놀아줘갖고 너는 네 스스로가 수갑을 찬 거고. 그렇지. 나는 내 스스로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가갖고 뒤진 거고. 니는 네 스스로 수갑을 찬 거고. 민영이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걔는 멘붕 온 거고. 그렇지.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는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근데 이제 선거에 졌네. 이재명이가 그거 신화를 완전히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김만배 딱 덫에. 김만배는 그때도 그래서 조연했던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선거 딱 치니까. 김만배 표정이 싹 바뀌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때부터 김만배 긴장한 거 보였지. 맞아. 그러면서부터 나한테 뭐 어떻게 그 전까지만 물어보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넌 이거 해가지고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그랬다며.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얼마 있다 나갈 거다 뭐 이랬다며. 응. 나한테 계속 그랬거든. 그러더니 선거 지고 나서부터 말을 계속 걸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가 이제 다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선거 때까지는 뭐냐면 한마디도 안 했잖아. 한마디도 안 했지. 지는 좀 있으면 나갈 거거든. 맞아. 그 시나리오였어. 저 진짜 무서운 놈이야. 김만배는 정말. 그래서 딱 했는데 선거가 이재명이가 졌네? 그러면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가는 거야. 플랜 B. 네, 플랜 B 얘기까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얘기가 나오죠. 저거는 바로 지난 대선 때였었습니다. 지지난 대선 때였죠. 지지난 대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석패를 했었던 바로 그때 당시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가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졌다. 그래서 플랜 B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이름이 언급이 된 상황. 자, 백광현 대표가 공개를 할 나머지 한 개의 녹취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3번째 녹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더 녹취 공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 녹취가 뭐였었어요? 김만배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다는 바로 그런 녹취가 처음 녹취였었어요. 김만배는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잡혀오기 이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다 짜고 그러니까 넷이 합의를 다 본 것이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수긍을 하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가 자기는 3년만 살 거란 얘기를 한 것이 저쪽과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공개였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 3년만 살 건데 이거 다 그냥 어느 정도 얘기됐는데, 물론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만은
3년만 살 건데.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에는 김만배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니까 플랜 B를 가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들은 김만배, 남욱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 내 배가 아파서 그런 문제보다 정의로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그러해서 그게 혹시라도 외압에 의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닐까? 법무부 혹은 대통령실 또 다른 그 위에 윗선이 연관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고 보는 여론이 무려 51.4%에 달합니다.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응답이 51.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라는 비율은 37.7%에 불과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10.9%로 나왔습니다.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어느 정도요? 떨어졌다고 해도 50%대 중초반이에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45%가 부정평가가 있긴 했지만 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뭐예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수치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는 부정평가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번 항소 포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질문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 사건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김만배, 남욱 등의 항소심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순간마다마다 계속 다시 상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7천억 원 넘게 어디로 갔는데? 그거 어떻게 받는데? 남욱하고 이 사람들은 강남에 부동산 쇼핑을 했었다는데 그건 지금 다 팔고 있네? 저거 어떡하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대장동이 이재명의 후보 시절부터 아킬레스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아킬레스건으로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 항소 포기로 이 아킬레스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거를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위기를 뚫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뭔가 새로운 의혹이 또 벌어진다면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